네, 오후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트는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죠. 또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뭐 방송이 재밌다는 얘기가 어제도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힘내서 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열심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도. 네, 항상 똑같이. 네,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재밌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세트 바로 확인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증시 반등 나왔다. 대세 상승일까 아니면 단기 반등일까라는 주제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반등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뭐 다우가 1% 넘게 올랐고 나스닥, 뭐 S&P 다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시장도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네. 이게 미국 증시를 제대로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과연 진짜 반등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잠시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일까 궁금한데 정말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를 들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갑자기? 네. 그리고 네. 저희는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국내 그래서 증시.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mi국 증시가 반등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잘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제 정말 반등을 쭉쭉쭉쭉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잠시 그냥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할 것이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저 이게 애매한데. 네. X 5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어요. 그러면 우리 정지현 어드바이저님은 반등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게 네. 제가 원래 X 했어요. 네, 또 바꾸셨네. 원래 X 했는데 이게 질문 자체가 네. 이게 좀 이렇게 어긋나야 되는데 네. 이 PD님이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게 대세를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장에 네. 대세를. 이 지금 같은 장에 대세를 논할 분들은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질문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잖아요. 네. 반등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반등이 나오고 더 빠져버리면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단기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반등? 네, 단기 반등 네.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반등의 흐름도 나와요. 어찌 보면 일맥상통할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겠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야.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마 이게 차트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네네. 지금 유사하게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봤을 때 2018년도 때를 보면 돼요. 2018년도 때 정별권역에 있다가 주가가 네. 역별권역으로 돌아섰어요. 그게 2018년도 상반기 때 그렇게 됐는데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나오면서 한국 쪽의 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가 역배열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돌아와서 보게 되면 완전하게 역배열에 빠져들어간 부분들은 작년 말 올해 초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아서려면 최소한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1년이 넘게 걸려요. 이 차트를 돌리는 과정을 보면. 네네. 그럼 돌리는 과정이 보게 되면 등락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반등 구간에서는 일부 현금을 만들었다가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구간은 단기적으로라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거예요. 지금 2,600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2,700대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반등 시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반등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니까 조금 흔들다가 갑자기 올릴 듯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좀 흔들다가 갑자기 올린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전문 용어로 그냥 털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털린다 또는 털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거 알면 저게 안 있죠. 전개하고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네. 너무 많이 빠져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이에요. 근데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경기 지표도 봐야 되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 요인이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이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네. 건 아니에요. 어찌돼 보면
중국 쪽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해요, 이게. 중간에 낀 거네요. 그렇죠. 중간에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 껴있는 상태라 또다시 뭐 보복이니 중국 쪽에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 셈법이 좀 복잡해요.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거친 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다. 네, 그럼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지수를 그래도 좀 버티게 하고 있는 게 대형주들 입장이 좀 강한, 그중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 조금 대변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형주들도 그 힘의 탄력을 받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약간의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대형주들의 조정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아까 얘기 주셨던 좀 흔드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단기 포인트로 나올 수가 있고 이게 5월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시장에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러시아에서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 뭐 쿠데타 얘기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시장에 조금 더 이슈거리가 된다면 푸틴이 자리를 떠난다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어떤 소식들이 들린다면은 조금 시장이 조금 급변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어제 뉴욕 증시 보면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새벽 1시까지 봤는데 2% 출발하다가 쭉 밀렸었어요. 1% 수준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면서 2% 이상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있다는 포인트들, 이런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것은 국내 증시 같은 국내 경기 자체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조절은 아직 상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보건대 나쁜 시장이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건대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또 좋게 움직이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더 가기 위한 큰 모멘텀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 시장에 올라와 주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고 그 다음도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냐 간단 말이에요. 뭐든 한 번은 더 해야 돼요. 한 번은 더 해야 그리고 좀 안정이 될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게 미국이 원하는 과연 금리가 몇 %냐는 거예요. 그게 아직 정확하게 조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직 고민을 하겠죠. 연준에서도. 뭐 2.5야 3이야 3.5야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게 조금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얘기가 연준 의장 입에서 나와준다면 조금은 시장이 더 안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러시아 쿠데타 어떻게 일어나든 푸틴이 물러가든 안정이 되면서 시장 잡아주고 소비 심리 더 올라가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외인들 쏟아져 들어오고 국내 증시에 이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시장은 좀 단기적인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고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으니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 보셔야 되고 다만 급하게 떨어지는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아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또 바로 두 번째 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입니다. 제약바이오 이제 바닥 쳤나? HLB 후속주자 나올까라는 주제인데 저는 이 주제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약 왜 웃으세요? 아니요, 그냥 웃었어요. 네, 그 이유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여쭤보고 네, 제약바이오가 이제 바닥을 쳤는지 정말 궁금해요. 너무 왜냐면 이제 HLB 그룹주들이 워낙 날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기는 조금 무리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되나라는 고민들도 있어요. 과연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O를 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O를 해주신 거면 이제 바닥을 친 거라고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네, 그러면 우리 X로 또 바꿀까? 정재훈 전문가님 먼저 해볼까요? 사실 이게 아까 웃은 이유가 네. 이게 좀 편파적이 아닌가 질문이 왜요, 그런 생각을 왜요? 좀 했었어요. 왜요? 누구한테요? 오늘도 이제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할까 네. 했는데 대세 상승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해갖고서 네. 아까 들었었죠. 이게 봤을 때는 이 편파적인 게 아닌가. 혹시 네.
이 지금 질문을 만드는 그 누군가의 분께서 압력이 작용했다. 이 주식을 갖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이런 들더라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네.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HLB 그룹주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 싸잡아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싸잡아 올리는 거예요. 네, 이게 싸잡아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어 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확산이라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들 한 기업의 어떠한 모멘텀 거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추후에도 이런 식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임상에 대해서 좀 결과물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 쪽에서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본다면 전 바이오 쪽은 사실 좀 겁이 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추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쪽 기업이 뭐 어떤 임상을 하게 된다라면 그 추이라든가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본다라면 두 개로 나눠서 볼 것 같아요. 네. 대형 제약사들. 제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이나 이런 기업들은 차트를 서서히 돌려 나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 실적까지 나오고 있고,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만약에 시세의 흐름들이 끝났으면 네. 확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위 이제 저희들 전문 용어로 네. 뒤풀이는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길 것 같아요. 뒤풀이가 나중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큰 시세가 나오고 네. 나서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소위 말하는 뒤풀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기술적인 반등을 아. 나오는 건데 이 반등 폭이 네. 되게 커요. 이 반등 폭이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뒤풀이 파동이 한 번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를 이제 전략을 세워갖고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우리 김선유 전문가님의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뭐 셀트리온도 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되게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제약바이오 종목을 어쩌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게 어려워요. 항상 해보다 보면은 우리 정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대형 제약사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서 임상을 진행한다 치더라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서 제시를 하지만 날짜에 대해서 일정이 제시를 하지만 그 일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미국 내에 임상을 진행할 때 국내 기업들 솔직히 미국 FDA에서 뒷전입니다. 네. 빨리빨리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내의 제약사들이 같은 복제약을 만들더라도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서 해외 기업들은 항상 나중에 진짜 배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투자 자체도 아직 백인 우월주의 있는 거 확실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상을 미국에서 한다. 근데 사실 재밌는 점은 또 국내 투자자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임상한다고 하면 거들떠도 안 봐요, 사실. 그렇게 딱히 막. 예. 미국은 가야, 미국 FDA는 해줘야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움직임이 거죠. 좀 나오고 네. 하지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이전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얘기하고서 정말 수년 전부터 3만 원일 때 그런 종목을 누가 하냐. 공매도에 타겟이었던 그런 시절 때 전 좋다고 외치면서 10만 원,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외치고 고점을 맞춰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나름 예측을 제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주들이 소외를 받아왔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를 거친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돈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전처럼 최근에 잘 보세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들이 상장하고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년이에요. 5년 전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뭐예요? 그냥 진짜 꿈을 먹고 자랐던 회사들이지만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어느 정도 청년, 중년기층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몇몇 회사들이. 진짜 바이오 기업은요. 어릴 때 꿈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점점 커가면서 자리를 잡아갔는데 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게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제조 회사가 돼버려요.
셀트리온 봐요. 지금 바이오 회사이지만 제조업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FDA 뭐 이슈 가지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럴 땐 뭘 해야 되냐? 그간 버는 돈을 가지고 대형 제약사, 미국의 제약사를 인수하거나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도 인수하는 그림을 또 보여주면서 성장하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또 조금씩 뭐 HLB도 그렇지만은 나와주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들은 아랍 지역에서 지금 사실 그 아람코 같은 경우가 최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해서. 아랍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석유 가지고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 투자하는 구간 자체를 점차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중동 지역의 투자 큰 포인트에 하나의 나라 전체의 매출을 따져보자면 60% 정도가 현재 다른 투자권으로 이 진행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40%가 석유. 이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국내 기업들, 아랍의 유명한 기업들이 그 투자를 하려고 국내의 자금들을 싸집어서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큰 제약사들도 포함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화장품 쪽도 많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같이 좀 엮여주면서 글로벌적으로 약간 조금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취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시장이 좀 답답하고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라 생각해서 오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픽으로 바로 넘어가죠. 네, 엔터주 증권사 잇따라 목표가 상향, 지금 매수할까라는 픽입니다. 오늘 뭐 SM이나 JYP 1분기 호실 쪽이 나왔어요. 이런 보니까 뭐 증권가에서는 이제 리오프닝에 따른 엔터 업종 회복이 이제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도 봤는데, 근데 또 어디를 보면 뭐 성장주의 불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반대되는 리포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를 지금 사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좀 OX를 통해서 들어볼게요.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저 X 할래요. 네. 지금 엔터주 사면 안 된다. 엔터주 네. 지금 사야 된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이게 뭐 SM이나 JYP나 YG, 하이브 이런 쪽의 종목군들 종합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SM이 사실 제일 싸요. 제일 싼데 실적이 그만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초반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매수하면 전 물린다고 봐요. 7만 3, 이 프로그램 아마 네네. 첫 방송이었나? 그때 아마 엔터를 좀 다뤘을 네네네. 거예요. 맞아요. 7만 3천 원대 위로는 일단 한 번은 좀 챙겨주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좀 한 번쯤은 덜어내야 될, 단기적으로 덜어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이용을 해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사람은 간사하다고. 매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계속 목표가 줄줄이 상향이에요. 빠지면 목표가 하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신뢰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뭐 리오프닝에 있어서 수혜는 맞는 것 같아요. 콘서트 뭐 매진이 되고 있고 안표까지 성행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실적은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맞는데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 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려요? 글쎄요. 뭐 한 6만 원대 전 중반 정도까지 오게 되면 네. 여기서 한 10% 정도 눌러주게 되면 그때는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SM 기준으로. 네, 그럼 우리 또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네.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매수를 해도 된다고 보긴 하는데 네. 조정을 이용한 매수는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몇몇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종목은 하이브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요? 네, 군대 갈 수도 있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이게 면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상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나라에 그냥 몇백억 쏘고 면제하면 좋겠어요. 네. 국위 어. 선양했으니까. 네. 전 그걸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가겠죠. 만약에 이제 BTS 님들께서 군대를 가시면 하이브 주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네. 오. 이전에 아마 그 김수현 배우가 군대를 갔을 때 네. 제 종목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종목 이름이 뭐였죠? 그 종목이 꽤나 많이 헤맸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는 날 굉장히 급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김수현 배우랑 사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방탄소년단이랑은 좀 레벨 자체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긴 하고 뭐 아리아나 그란데나 뭐 해외 뭐 브랜드 있지만 뭐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BTS 쪽. 근데 사실 또 국내 쪽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콘서트를 좀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소녀시대가 뭐 몇 년 만에 그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고도 하죠. 네, 그런 포인트들도 있고 공연 자체가 SM. 예 공연 자체가 또 엄청나게 좀 느는 포인트라 이게 꾸준하게 조금은 실적이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급등을 워낙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내용은 꼭 필요하고 이거를 짧게 보시고 갑자기 급등할 거란 기대감은 지금 시장에 사시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엔터주들 단기로 급등할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조정 이용하셔서 느긋하게 3분기까지 보셔야 돼요. 최소 6개월 보시라는 소리예요. 그 대응을 하시면 좀 긍정적인 조금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가장 눈여겨보시는 엔터주가 있나요? SM 봐야죠. 네, SM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소녀시대인데. 네. 소녀시대 SM 좋아서- 봐야죠. 소녀시대인데. 아까 전부터 계속 소녀시대 그럼요. 말씀. SM 소녀시대. 누구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죠. 아, 이렇게 네, 소녀시대 컴백하는 SM을 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두 분의 신의 한 수 한 종목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성공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우리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SM이죠. 일단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이요. 2차 전지 쪽의 섹터 중에 하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우선 좀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실적이 꽤나 잘 나왔어요. 아마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했어요. 아마 660억대의 매출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80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5억 나왔고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재무구조 자체도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밑바탕은 좀 깔려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상신 EDP가 원통형 배터리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아까 그 테마 쪽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삼성 SDI의 상신 EDP가 좀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의 좀 그 생산을 좀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신 EDP가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상신 EDP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작년에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차례 정도 지금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 측면 놓고 봤을 때 뭐 공시장 다 얘기하겠죠. 주주에 일단 뭐 보답하기 위해서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상신 EDP는 주가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실적도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을 갖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오늘 좀 밀렸을 거예요. 조금만 더 밀려줬으면 좋겠어요. 17,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 17,000원에서 한 16,000원? 뭐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뭐 앞자리 숫자 바뀌는 자리대죠. 뭐 1차가 2만 원 정도 대, 그리고 2차는 한 23,000원? 뭐 이 정도를 좀 보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재훈 전문가의 종목은 상신 EDP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멘토 우리 정재훈 전문가 조금 더 많은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이라고 치고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노란톡 링크를 보내주니까요. 여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또 김선윤 어드바이저님의 종목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하이닉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종목 충분히 좀 갈 때가 됐고, 이거를 사실 제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보지만 짧은 관점으로도 좀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당장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슈 가장 키포인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제 지사자리를 놓고 조금 싸우고 있는 두 후보들 가운데 이제 한 후보께서 경기 북부에 또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또 유치하시겠다고 또 공약을 내놓기도 하고 있고, 좀 약간의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또 하나 DDR5 이슈가 좀 같이 좀 커지고 있는 터라 이래저래 포인트가 좀 많아요. 그리고 추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까지 6일 연속이에요. 근데 그간에 좀 매도를 벌여왔던 외인들이 오늘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마저 같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주가 움직임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조만간 이러다가 한번 튀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갑자기 한 4, 5%씩 올라가는 포인트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다면. 그래서 매수 사인을 좀 드려보자면 한 11만 지금 4천 원 정도 하는데 11만 5천 원 아래에서 느긋하게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로 13만 원, 2차 15만 원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10만 5천 원을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의 종목은 오늘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와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치시고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전송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2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었고요. 3세트에서는 저희 종목 상담 예정돼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만 준비되어 있고요.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